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제명 이후 첫 대구 방문이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 친박단체의 거센 반발을 느끼고 돌아왔죠. 지금 보는 저 장면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한 이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직접 내려갔죠. 네. 오늘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1이라는 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내려갔고요. 네. 또 오후에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거기 또 참석하기 위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친박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항의 시위를 열었습니다. 아직 대구에서 뭐 전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네요. 아니 보도를 보고 저렇지만요. 되게 물론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뭐 대구 뭐 경북 사람도 바보들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는 했지만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또 나라가 발전하고 대구 경북에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과거에 묻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또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저것이 TK의 민심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이 제 고향인데요.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쌓은 거는 이거 뭐 이성적인 어떤 이런 지지가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구속되고 해가지고 마치 홍준표 대표가 출당시키고 이런 게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삼고 초려의 심정으로 대구에 대해서 계속 설득시키고 그게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읍참 마속이었다. 이런 걸 계속 설득시키면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자유한국당 친홍, 친김, 친박 이 세 무리가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요. 이 친홍과 친김이 같이 잘 뭉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상당 기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황골탈퇴시키겠다는 목적에 대해서 홍준표 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지향점이 같고요. 당내 다수는 여전히 친박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도부에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당의 개혁을 이뤄낸다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한번 제도혁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박 의원들과 또 친홍 의원들의 세대결이 앞으로 좀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 당내 이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다음 달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김무성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 측, 김 전 대표 일단 기세 싸움,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만일에 여기서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측과 홍 대표 측이 싸운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의 욕먹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또 새 싸움. 이거 하려고 복당했냐. 어제 보니까 뭐 방송용 마이크 갖고도 신경전을 벌이던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내년 지금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때 후보를 둘러싸고 서로 지분 싸움에서 서로 결렬을 할 수는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내대표에 대해서 홍 대표와 김무성 의원 측이 서로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추대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율도 사실은 조금 낮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보수 측의 표를 끌어당기려면은 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친홍이다, 친김이다, 김무성계다, 홍준표계다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요 김무성계는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익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서는 김무성계라고 하는데 나는 김무성계가 없다고 봅니다. 김무성하고 친한 사람들이지.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은 개파가 아니고 이익 집단입니다.
근데 친박들 우리 당에 거의 없어졌어요. 친박이 이념이 있습니까? 이익 집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도 쉽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 홍준표계도 없습니다. 언론에서 친홍이라고 쓰는데 내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지. 내가 그 사람들 정치를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개파라고 보면 나는 좀 무리가 있다. 길진규 차장.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당내의 친박계 의원들을 상대를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쳤지만 만약에 당내의 친박계가 힘을 잃게 됐을 때 바로 그 시점이 이 친홍과 친김 이 두 세력이 갈라지는 그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저께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홍준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추가 입당은 없다 하면서 문을 닫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김무성계가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 또 추가로 9명이 들어오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은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네. 지금 이익 집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와 이념으로 똘똘 뭉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공천과 권력을 보고 온 사람들밖에 없다. 그만큼 자기 당을 비판을 하는데 좀 가혹하게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취지일 거고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재생입니다. 야당이 잘 돼야 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기고 그리고 정당 정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하여튼 홍준표 대표와 그 김무성 이번에 복당한 바른 정당 의원들이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루빨리 해서 네. 자유한국당을 빨리 새롭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네. 개파 정치에 뭐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파 정치가 전부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주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번 기회에 개파 정치하지 말고 네. 그야말로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7번째 소식 저희가 8위로 꼽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열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중학생 딸의 억대 증여 문제로 뜨거웠던 오전 상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홍종학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뭐 법꾸라지라고 뭐 많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는 새꾸라지다. 정말 이걸로 강의를 하셔도 돈 많이 버시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질 끝판왕.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갑질이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아직 장관도 되지 않으셨는데 그 후보자 듣고 계시죠? 네. 장관도 되지 않았는데 그 뭐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났던데 갑질입니다. 네, 뭐 갑질 얘기도 나오고 새꾸라지 얘기도 나오고요. 어장홍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분위기가 어땠나요? 사실 어제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저 별명들 어떤 분위기에서 나온 건가요? 오늘 일단 집중 공방이 매우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팻말, 저렇게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그 자유한국당 최연의 의원도 있었고요. 그 최연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홍종학 후보자가 자신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 증여에 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무라비가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혹시 장무라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에게 쪼개기 편법 증여를 했으니까 세금을 회피해가는 새꾸라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당 송금주 의원은요.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 아니냐, 이게 청와대의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장홍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세게 네. 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했죠. 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찬찬히 들여봐도 이게 불법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국민정서법상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있지만 네. 불법적인 건 드러난 게 없어서 네.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불법적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근데 장관이라는 거 있죠. 네. 장관은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이 직접 뭐 세세하게 행정을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의 말을 국민들이 믿는 게 네. 집권자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데 지금 홍종화 후보자의 말은 범죄는 아니지만 저분이 이때까지 한 행적을 보면 네. 과연 그분의 말을 믿고 우리 국민이 네. 어떤 따를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분이 보면요, 국민들의 제일 관심이 있는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렇죠. 특목고등학교 폐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딸은 특목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중학교를 보내고 또 모녀 간에 자기 부인과 딸 사이에 금전 소비대책 계획을 체결하거든요. 중학생. 그 중학생 엄마하고 그런 계획을 체결하는 게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건 네. 장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에 따라서 했다 이것만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과거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시절 당시에 청문회 위원 입장에서 같은 문제로 후보자를 아주 강하게 질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청문회장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과 관련된 건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35초짜리입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 그러면 낸 겁니까? 나 정관예우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겁니까? 자료 제출, 나 그냥 뭐 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이게 문제 무슨 청문회예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 자료는 중지했어요. 지금과 같이 인사청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전혀 주질 않고 있어요. 완전 국민 무시하는 것이고 국회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작정을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영상을 틀었던 저 영상, 과거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질타했던 당시 홍 의원의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틀은 건데 지금 이게 영상이 중지가 됐어요. 왜 중지가 됐었죠? 지금 오늘 많은 의원들이 비슷한 영상을 계속 틀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저기 회의 시간 자꾸 늘어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하자고 했던 거고요. 지금 자료 제출 건은 뭐냐면은 이제 그 딸과 어머니가 뭐 임차 계약을 맺고 이자를 보내고 임대소득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 하니 그 금전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통장을 다 내놔라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계속 확실하게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보여달라는 거였는데 오전까지는 안 주다가 오후에 일부 그 통장 내역들을 들고 와서 국회의원들에게 열람을 시켜줬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과거 자신과 마주한 홍종학 후보자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과거에 청문회장에서 이 저격수 역할을 하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청문회를 지금 받는 본인의 모습 이렇게 대비되게 지금 사진이 사실 저도 오늘 저 장면을 보면서 홍 후보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봐도 홍 의원이 늘 발언이 아주 센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자기 입장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다른 주장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할 때가 가끔 있을 정도로 늘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던 분이라 그게 지금 딱 자기한테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제도 그렇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계속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일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도 저격수 역할을 했던 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요. 이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나는 세금 다 내서 문제 없다. 세금 다 낸 거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안 하시고서 난 세금 다 냈다. 그것을 과연 어떤 국민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세금 낸 거를 다 내셔야죠, 그죠? 그럼 플러스 얼마 냈는지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못 밝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하도 자료 제출을 안 해서 법을 바꿨는데 그것도 또 비껴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바꿔서 지금 상식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정말 그대로 돌려받은 그 모습인데 아까 길진규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홍종학 후보자
과거의 저격수 시설의 모습과 비교하면 오늘 청문회장에서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똑같이 물을 먹는 모습인데요. 과거 의원 시절에 물을 마시던 모습과 오늘 청문회장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한 손으로 잔까지 받쳐가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물을 마시는 그 모습입니다. 김진균 차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진?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마 대정부 질의할 때 본회의장에서 서서 얘기하는 장면인 것 같고요. 오늘 사진인데 사실 청문회 전략입니다. 홍정학 후보자 측에서 처음부터 워낙 많은 그런 비판을 받아왔었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그 다짐이 물을 먹는 자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6위로 꼽은 내용. 개의 민심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대구 경북이 제 고향인데요. 네. 대구 경북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쌓은 거는 이거 뭐 이성적인 어떤 이런 지지가 아니고 어떤 감성적인 면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구속되고 해가지고 마치 홍준표 대표가 출당시키고 이런 게 대해서 감정적인 어떤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가 어떤 삼고 초려의 심정으로 대구에 대해서 계속 설득시키고 그게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읍참 마속이었다. 이런 걸 계속 선택시키면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자유한국당 친홍, 친김, 친박.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제명 이후 첫 대구 방문이었는데 여기서 홍준표 대표 친박단체의 거센 반발을 느끼고 돌아왔죠. 지금 보는 저 장면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한 이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직접 내려갔죠. 오늘 대구 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 포럼 21이라는 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하기 위해 내려갔고요. 또 오후에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입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토크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거기 또 참석하기 위해 좀 더 심해지겠죠. 지금 이 당내 이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 지금 경선이 다음 달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김무성 의원과 친한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 측, 김 전 대표 일단 기세 싸움,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 만일에 여기서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측과 홍 대표 측이 싸운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들의 욕먹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또 새 싸움. 이거 하려고 복당했냐. 어제 보니까 뭐 방송용 마이크 갖고도 신경전을 벌이던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내대표 내년 지금 지방선거 이 새 무리가 불편한 동거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건은요. 이 친홍과 친김이 같이 잘 뭉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거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당 기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유한국당을 황골 탈퇴시키겠다는 목적에 대해서 홍준표 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지향점이 같고요. 당내 다수는 여전히 친박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지도부에서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당의 개혁을 이뤄낸다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한번 제도역을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친박 의원들과 또 친홍 의원들의 세대결이 앞으로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년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친박 지지자들은 배신자다 하면서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항의 시위를 아직 대구에서 전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네요. 아니 보도를 보고 저렇지만요. 되게 물론 저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요? 대구 경북 사람도 바보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만 잘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 또 나라가 발전하고 대구 경북에서 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조건 과거에 묻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또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지 저것이